네, 오늘의 주제 알트코인 정말 싸게 매집해서 비싸게 파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제가 말로써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써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정말 전설의 짤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비트코인은 35만 원이었고 이더리움은 725원, 리플은 5원대였다. 지금 이더리움이 150만 원이니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말 다 했죠. 한 2,000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5만 원을 넣었을 때는 1억이 된 셈입니다. 물론 지금으로서 따지면은 2,000배의 상승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떻게 상승이 나오겠어. 10배만 상승을 하더라도 난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2015년도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는 2019년도에도 있었죠. 그래서 19, 20년도의 셋업 퓨엘 가격을 보게 되면은 3원, 2원, 1원대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거래량은 현저히 낮았고요. 이게 얼마나 상승을 했냐? 대략적으로 한 400배, 300배, 400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21년도 한 말쯤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내가 이때 이 셋업 퓨엘을 매집했다면은 그리고 수면제 먹고 잠들었다면은 나 도대체 얼마를 먹은 거냐라는 말이 있었고요. 이런 기회가 2015년도에도 있었고 20년도에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23년도와 24년도에도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000배에 해당했었고 20년도의 경우에는 300배, 400배 정도 해당했고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한 5분의 1씩 적용하면은 50배에서 100배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인을 싸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매집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벤처 투자, VC 투자 또는 초기 투자자가 된다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코인 쪽에서는 세 가지 용어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ICO, IDO, IEO에 해당합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우실 텐데 그냥 뜻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니셜 코인 오퍼링 무슨 뜻일까요? 코인을 그냥 초기에 팔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인 개발사가 제안을 하게 되고 코인을 팔아서 초기의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덱스 오퍼링, 덱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에 어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코인 발행사에서 ICO를 진행을 했다면은 이제는 어플 쪽에서 코인을 여러 개 모아놓고 이 탈중앙 거래소에서 오퍼링을 한다, 판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는 여기서 더 발전을 해서 익스체인지, 거래소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ICO랑 IDO랑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정말 암울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미래나 아니면 20년도, 21년도에 대상승이 나왔던 이 미래는 알 수가 없었고 그저 그냥 지하실로만 향하는 비트코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비트코인 망했다. 야, 무슨 3개월 정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380에서 440만 원밖에 안 오르냐 이런 소리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긴 했습니다. 암울한 소리도 있었지만 이때 유행한 게 ICO였어요. 예전에는 리플이란 코인이 있었고 이거를 초기 구매했다면은 떼돈을 번 사람들도 있다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초기 투자를 해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자라는 취지에서 ICO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 ICO라고 하는 것은 공증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라는 것이 없어요.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개 중에 1개를 건졌다면 성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10개가 그냥 다 사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계속 흘러가다가 ICO는 결국 사기다. 사람들이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IDO도 사실상 ICO보다는 좋은 방법에 해당했는데 실질적인 참여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IEO는 다르죠. 일단 첫 번째 다른 것은 거래소가 보증을 합니다. 거래소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고 좋고 나쁘고 사기다 아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폭등한다라는 것은 검증하지 않지만 적어도 원석 찾기나 보물 찾기 방법까지는 아니었어요. 개고생하면서 그 코인이나 발행사나 개발자나 그런 거에 대해 알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덜 해졌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낸스나 그런 곳에 들어가 보면은 바이낸스는 언에 들어가셔서 이쪽에는 디파이나 스테이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런치패드에 들어가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23년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23년도, 24년도는 여러분들이 런치패드에 들어가셔서 언제 런칭하는지 계속 보고만 있어도 나중에 상승장이 올 때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굉장히 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훅, 그 다음에 GMT, 스테픈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알파인, 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로카, 그리고 밑으로 펜토큰이 있는데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엑시도 있고 샌드박스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최근 코인 2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들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훅이 지난번 12월 1일에 종료를 하고 실제로 거래가 됐는데 대략적으로 2달러 선에서 지금 현재는 1.3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실제로 투자를 했다면은 한 마이너스 30에서 40%를 보았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테픈의 경우에는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초기가 0.1, 0.2달러였고요. 그 다음이 4달러가 되었습니다. 최소 20배에서 40배는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40만 원을 잃었고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확률적인 것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저는 이 코인을 싸게 매집해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런치패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체적인 참여 방법으로는 제가 만약에 다음 달 1월 달이나 아니면 2월 달, 3월 달에 런치패드가 들어온다면은 참여하는 방법 영상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NFT나 민팅에서 또는 밈코인들 약간 받고 막 NFT 알 까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방법들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BNB를 매집해서 잠깐 이제 묶어두고 다시 받고 약간 복권 받듯이 받고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 거래소인 바이비트에서도 런치패드를 활용할 때가 많고요. 이 거래소는 좀 약간 덜 알려져서 참여자는 좀 적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트겟도 아마 강세장이 되면은 런치패드를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비트겟이 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또 제 생각에는 요즘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차트는 투심을 떨어뜨려 놓기 되게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상승을 해야지 앞으로는 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희망을 품겠지만 이런 장에서는 투심을 일으키기가 쉽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코인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이 시작되려면은 지금 구간에서 더블 바텀 찍고 상승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하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을 시작하거나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봤었던 세타퓨얼이 2원, 3원 했던 가격 있죠. 그 구간은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도에서 거래소에서 만약에 런치패드가 발생한다, 연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반드시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소가 런치패드를 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인터넷 서칭에서 어떤 코인이 있는지 막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참여를 해본 입장에서는 ICO는 절대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ICO의 경우에는 정말 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고, 만약에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런치패드였고요. 이 다음으로는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귀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관점이 생겨나게 되는데 시기가 좀 다릅니다. 제가 봤었던 조정 관점의 조정이 나왔었고 이 이후부터는 주말까지 상승세를 가져가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지금 상승을 이제 막 시작한 느낌이 들고요.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은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미 출발을 했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날짜상으로는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셔도 좋고, 이 차이 때문에 조금은 차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말까지 상승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상승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더블 바텀식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냐면 나스닥의 상승이 더 느리고요. 비트코인의 상승이 더 빠릅니다.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상승 고점이 일찍 지키고요. 그 다음에 조정 구간을 가져가게 되겠죠. 이 조정 구간이 발생할 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을 스토캐스틱상 내려가는 구간을 가져가게 될 거지만 나스닥은 상승 구도에 있어서 중간에 해당하니까 계속 올려칠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쭉 내려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전의 저점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방어가 되면서 다시 그냥 파동 형태를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상승을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럼 이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더블 바텀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솔직히 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이 후장에서 상승분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이 구도화에서 두 번째 상승이 나올 때 저는 더블 바텀으로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바텀이나 더블 탑으로서 상승 하락이 나올 때는 예전 차트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의 봉으로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더블 바텀식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내리게 되는 것은 그 하락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가 딱 이 정도, 눈에 보이는 건 딱 이 정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더블 탑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쭉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블 바텀으로서 상승도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상승보다는 더 훨씬 크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보고 앞으로 한 10일 정도 장을 예상을 해본다면은 저는 더블 바텀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심해야 되는 건 딱히 없어요. 저점도 방어가 됐고, 다만 앞으로 발생되는 이 조정 구간 있죠. 이 중간 구간. 아마 이 구간에서는 나스닥이 상승 중일 텐데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버틸지가 저는 이번 장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를 따라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비중 정말 다양하겠지만 40에서 50% 비중 들고 있을 거고요. 저점 안 내린다 싶으면은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0%에서 추가된 비중이 얼마죠? 10에서 20% 비중이 되겠죠. 이 비중은 사실 단기적인 관점, 즉 다시 말해서 이 저가를 이탈을 시킨다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비중에 해당합니다. 손절한다면 30%만 남을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가 이탈 없다? 손절할 필요 없다. 만약에 이탈이라면은 손절 고려를 해야 되고, 이탈이 아니라면은 그냥 그대로 상승 시작이니까 관점을 이런 식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딱 여기에 고정을 할게요. 대략적으로 기간에 대해서 설정을 한다면은 딱 지금이 이 구간이고, 여기까지가 대략 주말이고 여기까지가 아마 다음 주가 될 거예요. 내려가는 속도를 몰라서 그냥 다음 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 조정은 한 3, 4일 정도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상승을 고려해 본다면 딱 2주 정도 걸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크리스마스 전후 딱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14일 뒤 너무나 먼 얘기에 해당하니까 단기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기 부분에서는 지금 차트가 어디서 저항을 받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저항이 어디에 있냐? 17.1K 부근에 일봉상으로는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정확하게 관찰이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21선보다는 60일선에 가깝게 저항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극복이 되는 아이디어 또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4시간 봉으로서 좋은 점은 골든크로스 이후에 상승세가 좀 나와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봉에서 21선 지켜주고 60일선 이탈을 시키고 이 관점대로 진행된다면은 그냥 단기 상승적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그냥 횡보를 진행시키다가 결국에는 60일선이 지금 현재된 일자 또는 내려오는 구간에 있는데, 이 60일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동평균선을 이런 식으로 수렴을 시키고 다시 5일선, 20일선, 60일선 이 방향으로 상승을 시작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1월 한 말 정도의 장이었고 변동성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되어 있던 이동평균선에서 저점 테스트가 끝나고 이 구간에서 정배열, 아까 봤듯이 5일선, 21선, 60일선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작했다. 상승의 시작점이었다 라고 보는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고요. 지금 구간이 약간 중첩되고 이 구간 아니면 딱 이런 구간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60일선이 좀 이격이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좀 횡보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격이 없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다 수렴해 있는 구간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방향성이 또다시 생겨나게 되겠죠. 지금은 그런 구간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레버리지 코인을 설명을 할게요. 레버 코인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버리지 코인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별명을 붙인 겁니다. 리버 코인 또는 레버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레버리지 코인은 제가 기다리고 있는 관점이 여기서 21선과 5일선이 크로스가 날 때, 이때 시장가로 진입을 하거나 차트 형태가 이런 식이 될 때 이 상승분에 대해서 되돌려 줄 때 매입을 하거나, 진입 근거 두 가지가 있고 손절가는 그때 형성되는 저가에 걸어서 방향성 위로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격이 전혀 줄지 않는 형태로 그냥 일자식으로 둘 다 향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면은 기다리는 입장에서 좋아집니다. 이 RSI라고 하는 놈이요, 급격하게 내려갈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면서 내려가게 될 때는 아마 RSI가 이게 아니라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즉 저점이 더 낮아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렸는데 저점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어요. RSI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간다, 추세가 그냥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다시 저점을 형성을 할 때 RSI가 더 내려갔으니까 또 그 이후에는 급격한 장세가 나올 때 저점이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고 RSI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겠죠. 그러면은 상승 근거 확보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런 식이 되다가 5일선과 21선 크로스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상승분에 대해서 길이를 더 크게 잡을 수가 있겠죠. 정말 저 끝까지 잡고 62%뭐 318 구간에 털든지 간에 손절가보다는 뭐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레버리지 코인은 하루에 한 번쯤은 꼭 보세요. 정말 나중에 저는 정말 이런 말이 좀 싫습니다. 아, 이거 탈 걸 말 걸. 이런 소리가 정말 너무 싫어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그냥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 대응을 하고 다시 관점을 확보하고 해야 되지, 나중에 보고 여기서 막 또 롱 걸고 그런 행위는 하지 마시고요. 한 다음 주까지는 레버리지 코인 언제 상승하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좋은 관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비공개되어 있는 무료 선물방에 입장을 하셔서요, 좋은 자료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